사실 이 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파리 시내의 전망을 보면서 한잔하기 좋죠. 이 방은 이렇게 에펠탑을 바라보는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이합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파리 샹젤리제 거리, 그 중에서도 개선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5성급 부티크 호텔인 호텔 라파엘입니다. 고풍스럽고 클래식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호텔 라파엘은 좋은 위치에 안정된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는 고급 호텔로, 특히 일부 객실은 에펠탑이나 개선문을 보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파리 시내 전망이 좋은 루프탑 바도 인기 있는 호텔입니다. 곧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 호텔 라파엘의 바브레즈 스위트에서의 하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있네. 호텔 라파엘 스위트입니다. 완전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네요. 그리고 샴페인을 주셨습니다. 거실이 있고 저쪽에 퀸사이즈 침대가 있습니다. 18세기 뭐 그런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인데 좀 낡은 느낌이 나는데 또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조명도 많고 곳곳에 콘센트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충전 뭐 이렇게 IT 기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침대도 아주 편안하고 옷장, 이거 2개층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마 루프탑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뭐 개조해서 호텔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욕실, 예, 깔끔하고 넓고 화장실까지. 사실 이 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파리 시내의 전망을 보면서 한잔하기 좋죠. 호텔 자체가 한쪽엔 개선문이 보이고 한쪽에 에펠탑이 보이는데, 이 방은 이렇게 에펠탑을 바라보는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식을 먹으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물 위로 개선문 이쪽이 보이죠? Hello? Yeah. Okay. 간단하게 주스, 커피, 계란빵 등 가져왔습니다. 보통 프랑스 같은 경우 아침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조식이 되게 잘 나오는 식당은 많지는 않습니다. 팔레스급 호텔 정도 되지 않으면 조식은 뭐 되게 간단한 편이다. 간단히 이 호텔을 설명을 드리면, 되게 오래된 유서 깊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호텔 라파엘이고 5성급 호텔입니다. 샹젤리제 근처에 클레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가면 그 메트로 클레버역이 진짜 뭐 10초 거리에 있고, 걸어서 2-3분 거리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샹젤리제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위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호텔이고, 파리에 있는 5성급 치고는 가격이 좀 적당한 편이에요. 뭐 합리적인 편이라고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옆에 팔레스급 호텔 중 하나 페닌슐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택시를 잡거나 우버 잡기도 좀 편한 편이고, 되게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고, 그런데 뭐 낡은 느낌보다는 클래식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는 비교적 잘 된 편이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묵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따라서 에펠탑 전망이나 개선문 전망이 있는 방들이 있어요. 물론 가격이 더 비싸죠. 이제 제가 묵는 방도 에펠탑 전망인데, 아니 동시 전망을 다 가진 방도 있습니다. 스위트 중에. 그런 테라스가 있는 에펠탑 전망의 스위트라고 해도 팔레스급 호텔의 일반 방 가격보다는 보통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가성비입니다. 테라스에서 에펠탑이 보이는 호텔 중에 상대적 가성비가 좋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는데, 페닌슐라 호텔 바로 옆에 라파엘 호텔, 페닌슐라 팔레스급이고 르메리스 호텔 옆에는 호텔 브라이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4성급 호텔이고요. 방에 따라서는 거의 르메리스의 가장 전망 좋은 방들과 똑같은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성비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좋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루브르 앞에 있는 호텔 레지나 루브르 5성급 호텔인데, 여기도 방에 따라서 틸리르 정원과 에펠탑이 보이는 방이 있습니다. 좀 멀리 보이긴 하지만, 이런 호텔들은 에펠탑 전망인 호텔들에 비해서, 물론 에펠탑이 가까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가성비가 있다, 위치도 좋고, 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에펠탑 전망 호텔들 많이들 찾으시는데 그 풀만 호텔 많이 가시죠. 신혼여행객들 많고 진짜 한국 사람 많은데 바로 앞에서 보이는 장점은 있다. 근데 에펠탑 지역이 뭐냐면 사실 위치가 좋진 않아요. 파리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에펠탑 보는 건 가서 보고, 약간 멀리서 이렇게 보고 싶으면 이런 호텔을 선택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호텔은 사실 처음인데 위치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음번에도 또 묵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파리에서 숙소를 잡는 기준을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파리 진짜 많이 와봤고, 뭐 올해 벌써 4번째 출장인데, 사실 저는 자는데 돈을 그렇게 쓰는 타입은 아니에요. 대부분 나가서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이도 점점 들면서 조금은 편한 숙소를 찾게 됩니다. 파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거의 숙박 가격이 3배 정도 올랐어요. 지금 올림픽 직전이라 더 그런 것 같은데, 올림픽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자, 그럼 파리에 저는 숙소를 어디를 정하느냐. 저는 사실은 한 3박 이상 되면 호텔보다는 아파트를 잡습니다. 파리의 호텔들은 너무 비싸고 위치에 비해서 방이 너무 좁아요. 지금 같은 경우 시기에는 300유로 정도 주면 완전 중심부에는 캐리어 한 2개 펴놓을 자리 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 숙소밖에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게 되면 장점이, 숙소를 잡을 때 이제 좀 공간의 여유가 있고, 위치 좋은데 아파트들이 있을 수 있고, 오래 머무는 경우 이제 세탁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식사를 해 먹을 수 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식 없이 다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는 숙소를 선택하게 되면 단점이 뭐가 있냐,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지만 방을 뭐 매일 정돈하거나 청소해 준다든지 수건을 갈아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대부분 없어요. 가격이 당연히 저렴한 만큼 그런 서비스는 없고, 그걸 직접 해야 되고 직접 치워야 되고, 체크인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처럼 아무 때나 가서 체크인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과 만나든 비대면으로 체크인을 하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그리고 체크아웃도 하고 짐을 맡기기가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고 누가 상주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파리 같은 경우는 사이트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파리 곳곳에 중간에 짐을 맡아 놓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런 아파트는 위치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식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 생활같이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호텔의 상대적인 장점은 뭐 다 아시겠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딴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유럽에 오면 3박 이상은 아파트, 그 이하는 호텔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 에어비앤비는 조금 위험성이 잘 안 하고, 뭐 부킹닷컴이라든지 아고다 뭐 이런 완전 전문적으로 렌탈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서 아파트를 찾는 편이고요. 자, 지역을 말씀드리면, 저는 파리에 오면 대부분 루브르에서부터 몽토게이, 오페라 요 사이에 숙소를 잡습니다. 파리의 가장 중심부고 거기를 잡아야 어디든 다니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숙소를 그쪽으로 잡는 편이에요. 단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치적인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심부 다니기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외곽에 있는 넓은 방보다는 이쪽에 있는 좁더라도 위치 좋은 방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역이 몽토게입니다. 재래시장 같이 이제 시장들, 상점들, 식당들 모여있는 동네예요. 여기 있다 보면 찾아가는 식당 이런 걸 떠나서 먹을 것도 많고 상점도 많고 그런 재미도 있고, 뭐 빵집, 디저트 가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내기도 좋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몽토게이 인근에 숙소를 잡는 편입니다. 지금 뭐 몇 번째 계속 그러고 있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좀 일정이 길지 않다 그러면 샹젤리제 쪽에 숙소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여행이 이제 뭐 파리의 관광보다는 뭐 출장, 미팅, 쇼핑, 뭐 아니면 대부분 이런 것보다도 또 뭐 식사 이런 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샹젤리제 쪽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다니기도 편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숙소를 잡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조식에 음식 마시면 어떻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계란하고 빵 먹는데 빵 맛있고 뭐 계란 적당하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저는 원래 이제 호텔에 오면 조식을 잘 선택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왜냐면 나가서 현지식을 즐기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앞에 나가서 뭐 커피하고 간단한 빵하고 오렌지 주스 먹으면 10유로 이 정도 선에서 먹을 수 있고, 아니면 15유로, 20유로, 뭐 30유로까지 주면 근사한 카페들 있죠. 뭐 여기 쌍젤리제만 해도 뭐 라듈에 가도 근사한 아침 있고, 유명한 카페드 플로로, 뭐 카페 레데마고라든지 수많은 그런 유명한 카페들 가서도 괜찮은 거 즐길 수가 있는데, 굳이 비싼 조식을 택할 이유는 없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파리 리옹역에 있는 화려한 식당 르트렘블로, 거기 가면 30유로 정도 주면 뭐 커피, 주스, 요거트, 빵 여러 종, 그 다음에 계란, 햄, 과일 등등 배부를 정도로 나옵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호텔 조식을 선택하진 잘 않는 편이에요. 출장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굳이 아침에 어디 나가서 네, 그런 것들이 귀찮아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파리에 이제 그 한 10개 남짓 있는 이제 팔레스급 호텔들, 뭐 브리스톨, 르메리스, 포시즌이라든지 하는 이제 팔레스급 호텔들, 일반 기본 방의 가격이 한 80만 원, 100만 원까지 안 해. 제가 이제 코로나 중간에 잠깐 풀렸을 때 파리를 왔는데, 그때는 관광객도 없고 하니까 가격이 좋았지만, 상그릴라 호텔이 사실 그 에펠탑이 되게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탑이라든지 뭐 테라스 있는 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방에서도 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때 장사가 안 되니까 그 큰 스위트 하나를 바로 개조를 해서 손님들을 받았어요. 제가 뭐 사진에 있는데 샴페인 캐비아도 되게 싸게 팔면서 그 정도 되는 방의 가격을, 뭐 복층짜리 스위트의 가격 보니까 한 300 정도 하더라고요, 1박에. 아, 이거 뭐 절대 안 짤 가격이지만 무리를 하면 여기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뭐 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인가 한번 봤어요. 얼마쯤 하나. 2천만 원 하더라고요, 이제 1박에. 물론 코로나 중간과 후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지금 팔레스급 호텔의 기본 방들은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방이 사이즈가 되려면 한 300만 원 가까이 줘야 되고, 제가 호텔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위치인데, 그 다음으로 좀 좋아하는 게 전망이에요. 좀 탁 트여 있거나 뭔가 랜드마크가 보이거나 이런 게 좀 좋더라고요. 전망 있는 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2,000유로 가지고도 쉽지 않습니다. 방 크기가 크지 않아도.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호텔 같은 경우에 좀 상대적인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호텔 버터가 레스큐어 버터 나옵니다. 여기 많이 쓰는 게 레스큐어, 이즈니 뭐 아니면 라콩비에트, 요런 작은 포장 사이즈들의 버터를 이런 데서 많이 쓰죠. 버터를 좋아하는데 한국에 맛있는 버터가 너무 없어서, 물론 이즈니 뭐 애쉬레 정도 되면 맛있죠. 근데 이제 더 좋은 버터를 먹고 싶어서 찾다가, 제가 진짜 옛날부터 십몇 년 전부터 얘기한 보르디에 버터,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에 수출할 정도의 물량이 되지 않는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달에 한 번 이벤트성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안 들어간다, 수출할 그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어렵다는 얘기를 진짜 계속 들었고, 다른 버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뭐 고급 버터로 좀 유명한 한 브랜드, 뭐 레자미나 이런 데서도 사용하는 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항상 몇 년 전부터 봉마르쉐나 갤러리 라파에트 식품관을 가보면 보르디에 버터보다 더 비싼 버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셰프들 물어보니까 되게 맛있다고 해서 저도 요번에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괜찮더라고요. 지금도 살짝 소포장된 게 있어서 갖고 가 먹는데, 여러 라인을 먹는다.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얘기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모르겠다, 하지만 준비 중에 있다.
어제 제 방에 김지은 박성배 셰프님하고 윤석우 김도윤 셰프님이 놀러 오셨어요. 나란 일로 출장 오셨다가 오셨는데 버터 맛보여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커밍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호텔을 어디서 예약하냐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광고는 아니고 저는 일단 에어비앤비는 안 씁니다. 아파트 해도 주변에서 너무 좀 대처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많이 겪어서 뭐 집주인이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서 에어비앤비는 하지 않고 아파트를 빌려도 이제 전문적인 렌탈을 하는 사람들의 아파트를 빌리죠. 저는 예전부터 블로그에도 많이 썼지만 저는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부킹닷컴 그냥 제일 많이 씁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좋은 가격의 조건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좋은 가격이 저한테 들어와서 부킹닷컴에서 아파트나 뭐 호텔이나 제일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그것만 보는 건 아니고 항상 공식 홈페이지랑 비교를 합니다. 사실 대부분 호텔 공식 홈페이지는 비싸요. 비싼 경우가 많아서 안 하는데 요새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저가를 보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나가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저는 부킹닷컴하고 보통 이제 공식 홈페이지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조금 이제 좀 이름 있고 고급 호텔들을 가끔 예약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에 있는 여행사들을 통해서 예약하는 게 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가격은 거의 똑같은데 그 여행사에서 줄 수 있는 메리트들이 있어요. 뭐 조식 포함 안 된 가격에 조식을 준다든지, 여기서 호텔에서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게 반드시 돈 버리는 일이 아니구나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옛날에는 이름 없는 호텔들을 다녀서 그런지 그런 게 없었는데, 가끔 이제 좀 비싼 데나 좋은 호텔들, 이름 있는 호텔들 예약할 때는 고급 전문 여행사들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뭐 칼팍이라든지 뭐 하여튼 좀 찾아보면 나오는 그런 고급 여행사들이 메리트가 조금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그런 식으로 한 3번 예약을 했는데, 베르사유 다녀온 것도 그렇고 뭐 만다린 오리엔탈이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에 잘 이용하면, 비교를 하면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을 하거나 미식 여행을 하기 좋은 위치에 전망도 좋아 다음번에도 또 방문하고 싶었는데 11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호텔 라파엘입니다.